조영남은 실력으로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특이한 성격으로 인해 여러모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큰 일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유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슨 일인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영남은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의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한 알아주는 실력자였죠. 그러다가 한양대학교를 자퇴하고 다음에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자퇴의 이유에 대해 조영남은 서울대 음대를 다니던 중 미팔군 오디션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큼 수입이 좋아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자퇴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학생 때부터 그의 실력은 뛰어났는데요. 이때 성악보다 가요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성악을 그만두고 상업가수로 전환하여 딜라일라라는 번안곡으로 데뷔했죠. 그런데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게 됐고 거의 무명 시절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조영남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군생활 도중 알게 된 배우 윤여정과 결혼한 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한 여의도 평화집회에서 성악 쪽 담당자들을 수소문하고 직접 지휘한 후 빌리 그레이엄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 신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가수로 돌아오면서 활동도 왕성했지만 집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끝내는 윤여정과도 이혼했죠. 스스로도 윤여정과 갈라섰을 때를 매우 반성하지만 진심으로 윤여정을 위한다면 윤여정의 이름조차 언론에 꺼내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조영남은 옛날부터 악명 높은 바람둥이였는데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통 고치지 못했습니다. 배우로서의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집안 살림에만 충실하던 윤여정에게 살림은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윤여정 앞에서 대놓고 내가 못생겨서 같이 잘 수가 없다? 라고 막말을 하는 등 믿기 힘든 행보를 보였죠. 거기다 신혼 시절엔 둘의 인기가 좋았음에도 수입은 좋지 못해서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조영남은 살림을 도와주기는커녕 여자들과 놀러나 다니는 등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전혀 모범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혼할 때에도 그렇게 재산이 많았으면서 겨우 위자료로 5천만 원만 줬고 외도한 걸 들켜서 추궁당했을 때에도 적반하장스러운 태도로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말했는데요. 아들들의 학비를 대줬다는 조영남의 말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하죠. 그러면서 세간에는 가진 거 다 줘서 빈털터리고 윤여정의 성격을 못 견뎌서 이혼한 거라고 거짓말을 했을 정도로 윤여정에게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두 아들까지 모두 윤여정이 키우게 됐는데요. 윤여정이 한국으로 돌아온 게 당시 나이 38이니 다시 배우로 활동하기 쉬운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화녀 흥행에 이어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 주연으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지만 11년의 긴 공백기를 딛고 재기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었죠. 게다가 독특한 목소리 탓에 호불호가 갈렸기에 이혼녀 낙인까지 찍히면서 비선호도 연예인 1위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윤여정이 TV에 나올 때 목소리가 듣기 싫다? 저 여자는 이혼녀다. TV에 나와서는 안 된다. 는 시청자 전화가 걸려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요즘 같아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80년대에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렇게 자칫 비호감으로 흘러가서 배우를 못할 수도 있었던 윤여정이 재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왕년에 윤여정을 내려놓고 철저히 생존을 위해 연기한 강인함이었습니다. 홀로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윤여정에게 연기는 돈을 버는 생계수단이는데요.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신인 시절을 뒤로하고 단역까지 닥치는 대로 맡았습니다. 윤여정은 한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는 생계형 연기자예요. 연기자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돈이 궁할 때예요. 배가 고프면 뭐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제 아들들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윤여정은 미나리로 칸 여우주연상까지 받을 정도로 성공한 배우가 됐는데요. 이제야 조영남도 후회가 되는 걸까요? 갑자기 조영남은 한 프로그램에서 인생에서 제일 큰 후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혼하고 집 나올 때 아들의 생각은 안 했다는 것 하나라고 했죠. 그때는 애들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스스로만을 생각했다는데요. 여기서 하나 어이없는 건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아직까지 이혼 후 두 아들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게 후회가 됐다면 한 번쯤은 연락해서 사과라도 할 법하지만 후회한 후에도 연락 안 한 걸 보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죠. 실제로 조영남은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엄청난 구설수로 논란의 중심이었던 참 이상한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군복무 논란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대한민국 육군본부와 보안사령부에서 복무했는데 장군들이 잘 봐줘서 편한 군생활을 했는데요. 거의 민간인처럼 자유롭게 지냈으며 자주 열리는 육군장성들의 파티에 참석해
노래를 불러주고 장군들의 총애와 배려를 받으며 술과 안주를 실컷 얻어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시기 군에 입대해 있던 노주현 등의 연예인들과 함께 유신헌법 홍보 연극을 하며 전국을 순회했다는데요. 또한 당시 참모총장인 서종철 장군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데 훈련소에서도 훈련소 중대장이 서울대 동기여서 매우 편하게 지냈고 그를 보려고 간부 및 여군들이 행정반을 너무 기웃거려 임무 수행이 안 되니 아예 일과 시간 전체를 합창실에서 혼자 지내게 했죠. 어이없게도 이 주장은 타인의 증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대놓고 나 군생활 편하게 했다 는 자랑으로 한 말이었죠. 두 번째로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스킨십 논란인데요. 조영남이 출연하는 빅브라더스에서 게스트로 소녀시대가 나왔는데 멤버들을 포옹하는 과정에서 유독 태연만 강하게 끌어안고 볼에 억지로 뽀뽀를 했죠. 또 섹션TV 연애통신 리포터로 집에 방문한 서유리가 친분을 통해서 작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느냐? 라는 말에 내 여자친구나 애인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말이나 장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며 참 지저분한 추파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에서는 제시에게 망언을 했는데요. 음악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러 온 제시에게 결혼을 했느냐? 남자친구가 있느냐? 없다면 얼마 동안 싱글이었냐? 난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등의 음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생뚱맞은 발언들을 장난스럽게도 아니고 진지하고 집요하게 하여 제시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진짜 전화를 한 건지는 몰라도 어딘가로 전화를 하며 제시라고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재미없는 농담을 했는데요. 그때 제시는 그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접한 이들은 조영남을 거세게 비난한 건 당연하겠죠. 또 바로 옆에 탈의실이 있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바지 지퍼를 풀고 윗옷을 다 벗기도 했는데 그곳에 제시와 여성 백댄서 카메라가 있었죠. 이 외에도 첫 만남 자리에서 제시와 악수를 한 후 오래 잡고 있자 제시가 손을 빼려고 하는데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아 자연스럽게 제시가 자리로 끌고 안내하는 듯한 장면이 보여져 많은 이들이 불편해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이 입양한 딸에 대해서 잡지에서 믿기 힘든 말을 하며 성적으로 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잡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입양한 딸의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가슴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그렇게 성스럽고 아름다운 걸 브래지어 속에 꼭꼭 숨겨야 한다며 투덜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건 입양 딸에게 몇 번을 사정해서 그녀의 가슴을 봤다는 얘기인데 이 기사가 실렸을 때 입양 딸은 중2 그러니까 15이었죠. 15 사춘기로 한참 예민한 딸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아빠가 어디 있나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이후 조영남을 방송에서 볼 수 없었는데 바로 대작 사건 때문이었죠. 조영남은 자신의 미술 작품 제작 과정에서 대작, 즉 다른 사람이 대신 그린 그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미술 보조 작가에게 그림의 주요 부분을 그리게 하고 본인은 일부 수정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한 후 이를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하고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술가가 보조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옹호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조영남이 보조 작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만 팔았다며 비판했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조영남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작품의 실질적인 제작 과정을 숨기고 높은 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로 간주했는데 조영남 측은 예술계에서 보조 작가는 일반적으로 허용된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죠.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조영남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미리 유서를 작성해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준다고 하고는 장례식을 열지 말라고 했죠. 자신이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도 부끄러우니 싫다고 했죠. 과연 진심으로 조영남을 존경해서 그의 장례식에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조영남을 추모하지 않을 것 같은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더 이상 조영남의 망언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